네, 일단 서술형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오전장 시장을 정말 뒤흔들었는데요. 일단 25%에서 최대 50% 또는 10%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관세 이 연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켜진 상황입니다. 일단 나라별로 협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협상을 완료했죠. 중국도 히토르 수출 재개 등 협상을 했고 나라별로 상호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25% 관세를 부과받은 지 석 달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작년 대비 27% 급감을 하면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현재 정부에서 현재 7월 말쯤으로 한미 정상회담 잡겠다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관세 협상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 꼭 필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명대사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런 대사가 좀 떠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런 명대사가 떠오르는데 두 분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또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부터 적어주시죠. 자, 신유형이 나왔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영화나 드라마 명대사로 적어달라라고 했는데 앞서 이제 ENN 아나운서가 영화 해바라기 속 명대사를 하나 따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해주시면 이제 낙제점입니다. 예. 저거는 안 돼요. 예, 성대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말맛을 좀 살려주셔야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서 두 분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미있게 지금 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사실 심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답을 한번 만나보고요. 좀 깊은 내용 이어서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답 카메라를 향해서 들어주시죠. 자, 연희 전문가님과 그리고 우리 박철순 전문가님 각각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대사들이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좀 염려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그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빨리 지워주시고 그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희 전문가님 말맛 살려서 좀 한번 해주시죠. 너무 긴장됩니다. 예.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박철순 전문가 먼저 하죠. 보여주세요. 네, 이게 사실 김웅수 배우님이 했던 그렇죠. 명대사인데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뿅뿅아 이거거든요. 이게 한강 올림픽대로가 막혔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마포대교가 무너졌냐 돌아서라도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해 관세가 좀 유예가 됐었지만 이제 더 이상 유예를 좀 안 할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언급을 해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관세가 또 유예되거나 또는 관세 충격이 강도가 좀 완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는 목적지가 만약에 막힌다라고 한다면 마포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관세 충격의 자유로운 또는 관세 충격을 이미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면 관세 충격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소개를 드렸던 농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미국 제품들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자유롭다라는 점. 그래서 농심처럼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로 이제 관세 부담을 좀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미용기기 중에 원택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이 회사는 사실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미용기기를 만들면 미국 판매사가 이 가격적인 부담들을 다 안고 가는 계약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적으로 봤을 때 관세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쇼티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력 특히나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수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변압기 이 자급률이 한 20%가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전력 인프라를 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시켜봤자 본인 국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이 이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1분기 실적 때도 확인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미국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뭐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오리온이 상대적으로 미국 관련된 매출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매출보다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쪽으로 수출 비중이 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관세 충격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수출 지표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역시나 또 한번 반복이 되지만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수출 지표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흔들릴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장 후반에는 미국에서 그 요한구 본부장하고 사진 같이 찍은 거 올라오면서 동맹국에 LNG 판매할 뭐 기회를 가졌다 이런 SNS 글이 올라오니까 관련 종목들이 튀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그런 거 직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조금 돌아서 관세와 무관하거나 대비가 돼 있거나 그런 쪽으로 좀 돌아가 보자라는 박철순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우리 연희 전문가 의견도 어찌 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아빠 들어주시고. 저는 이거를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먼저 넘겼는데 성대모사를 하는 건 아니었네요. 예, 성대모사 뭐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해야 이런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네. 자, 이것도 뭐 비슷한 결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제 관세라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어떤 협상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협상의 여지는 주되 조금은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또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너무 막 비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율을 많이 부과하겠거나 아니면은 좀 관세 대상을 좀 확대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 관세 선언에 대해서 시장 패닉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낮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됐건 관세라는 이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인 충격에 휘둘리기보다는 방금 제가 이제 그 명대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전략처럼 우리에게는 좀 방어 전략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기회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전략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12종목 브리핑해 주시나요? 12종목은 사실 그건 아니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사실 지금까지 언급된 서한 통보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나 방식의 문제이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품목이라든지 세율 확대가 좀 적용된 상황은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세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장기적으로 지수의 침체를 일으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이슈를 크게 무너뜨리는 업종보다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렇게 업종별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관세라는 그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출렁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 이런 쪽이잖아요. 미국 쪽에 좀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이런 업종들은 단기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출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15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에서 전분기 대비 수출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좀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인데 뭐 만약에 지금 그 7월 8일 때까지 아무 협상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원안대로 25% 관세가 부과가 된다. 그럴 때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지수가 쭉 빠지는 모습들도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라는 이슈 자체가 시장에 출렁임을 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지수 자체의 변곡점이다, 뭐 장기적으로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가 앞서서 약간 그 주목해볼 만한 그 AI 주식 중에서 APR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뭐 인프라, 방산 이런 쪽은 여전히 좀 모멘텀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하는 흐름들 보면은 반도체 쪽 담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주목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